뉴스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인터넷에서 하세요.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정성을 다해 모십니다. 꽃은 에덴 꽃집.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홍성구의 뉴스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한국은 선거일이 공휴일인데 미국은 안 쉬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데요. 미국에서도 투표일이 공휴일로 지정된 주가 13곳이나 됩니다. 다만 조지아주는 공휴일이 아닌 38개 주 중 하나인데요. 조지아주도 투표일을 공휴일로 만들어 투표일을 높이자는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HB 781을 발의한 민주당의 다나 맥레오드 주 하원 의원은 민주주의가 작동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 유권자들의 참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선거관리당국은 투표일을 휴일로 제정하면 학교, 기업, 데이케어 센터들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 도움을 주려고 하는 시민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셈이라며 곤란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3주간의 조기 투표 기간도 있고 우편으로 보내는 부재자 투표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휴일은 필요 없다는 것이 선관위 측의 설명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대의 민주주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의회에 전달된 것 같습니다. 한편 같은 내용의 상원 법안 SB 2832 주 상원에 계류 중입니다. 쉐라톤 애틀란타 호텔의 소유주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애틀란타 유력일간지 AJC가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손님 1명을 죽이고 또 다른 손님들을 아프게 한 레지오네르스 사건이 발생한 뒤 호텔을 상대로 낸 50여 건 이상의 청구서에 대해 보험사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작년 7월 15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날 쉐라톤 호텔은 투숙객 6명이 레지오네르스 병에 양선 반응을 보이자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조지아 공중보건부는 호텔의 냉각탑과 아트리움의 장식용 분수에서 레지오넬라 박테리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호텔은 60여 명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는데요. 그중 1명은 사망한 원인이 레지오넬라 박테리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사건으로 14건의 확진 환자와 67건의 발병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해 줬는데요. 쉐라톤 애틀란타는 사건 발생 후 약 한 달 뒤인 8월 중순경에 풀톤 카운티 보건위원회에서 검사 결과 세균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애틀란타 한인회관 건물에 비가 새는 문제를 김백규 전 한인회장 일행이 단돈 $100에 해결했다고 한인 언론들이 어제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3대 한인회는 기자회견까지 열고 지붕 파손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수리비 견적을 받아본 결과 $30만 소요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그러면서 아예 건물을 매각하자는 말까지 나와 공청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2일 김백규 전 한인회장과 전 건립위원인 아콘건축의 윤모세 위원이 지붕에 올라가 간단히 보수하는 것으로 비 새는 현상은 막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인사회에선 $100면 해결될 문제를 $30만 들어간다고 주장한 전 한인회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원정 출산을 주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새로운 비자 규정을 발표했는데요. 새 규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의료적 이유 때문에 미국을 방문하고 이에 충분한 자금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비자 발급이 거부됩니다. 영사관이 관광 및 상용 비자인 B비자를 발급할 때 비자 신청자가 원정 출산을 주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비자 발급을 거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국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우한 폐렴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26명이 사망하고 확진 환자도 860명을 넘겼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통제불능이라고까지 말했는데요. 자금성과 디즈니랜드를 비롯한 중국 유명 관광지들이 문을 닫고 각종 행사가 줄지어 취소되고 있습니다. 자금성이 문을 닫는 것은 4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우한시는 이미 봉쇄령이 내려져 외부로 연결되는 항공편과 기차 등 대중교통이 멈춘 상태인데요.
우한 외에도 후베이성의 12개 지역에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환구시보는 악의적으로 우한을 떠나 바이러스를 전파하면 최고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베트남에서도 각각 두 번째 우한 폐렴 환자가 나타나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확진 환자가 3명으로 늘었습니다. 프랑스에선 우한에서 해열제를 먹고 공항 검열을 피해 프랑스에 입국한 중국인 여성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어났고, 북한은 아예 모든 중국인 관광객 입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 세계의 우한 폐렴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 맨하튼에서 가장 큰 샌드위치 전문점 랜위치의 주세훈 대표가 한인으로서는 처음으로 NBA 밀워키 벅스의 구단주에 오르는 성공 신화를 썼다고 연합뉴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5남매의 장남으로 경기도 평택에서 태어난 후 서울에서 성장한 주 대표는 1983년 미국으로 와서 낮에는 대학을 다니고 밤에는 택시 운전을 비롯해 생선가게 점원, 채소 운반, 샌드위치 가게 아르바이트 등을 가리지 않고 일했고, 6년 후인 1989년 뉴욕 센트럴파크 인근에 1700스퀘어피트 규모의 샌드위치 가게 레니스를 창업해 30년째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주 대표는 성탄절 하루만 쉬고 364일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가게에 나와 준비하고 6시에 오픈하면 오후 9시에 문을 닫을 때까지 쉬지 않고 샌드위치를 팔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랜위치를 요식업계의 구글로 만들겠다며 고객 만족은 직원 만족에서 온다고 말했는데요. 이제부터는 한인 사회에도 눈을 돌리겠다면서 특히 1.5세와 2세들을 위해 열정을 쏟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그래미 어워즈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6일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열리는 제62회 그래미 어워즈에 방탄소년단이 출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가수가 그래미 어워즈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말 그대로 새 역사를 쓰는 셈인데요. 방탄소년단은 처음으로 2년 연속 그래미 어워즈에 참석하는 한국 가수로도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제62회 그래미 어워즈는 오는 26일 미국 CBS 방송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국가보안법으로 차단된 우리민족 강당과 조선의 오늘이 한국에서 접속 가능한 데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민족 강당은 김일성 방송대학의 홈페이지이고, 조선의 오늘은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인데요.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북한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하다는 제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 정보에 대한 취급 제한 명령을 요청했고, 방통위가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심의는 7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해당 사이트들은 조만간 접속이 차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차단 결정이 정권에 영향을 받는다는 세간의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북 익산시는 전입신고를 마친 시민에게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준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최근 6개월 안에 익산시로 전입한 18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빈혈, 간기능, 고지혈증, 신장기능, 혈액 등 23가지를 검사해준다고 하는데요. 전입신고 날짜가 표기된 주민등록증이나 등본을 지참하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예약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익산시 보건소장은 익산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시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돕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원에는 누구나 음식을 넣고 누구나 이 음식물을 가져다 먹을 수 있는 공유 냉장고라는 것이 있는데요. 수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난 2018년 1월 먹거리 공유 가치를 실현하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2018년에 3곳이었던 공유냉장고는 2019년에는 4호점에서 10호점까지 6대를 추가로 설치했는데요. 이 음식들이 일시적으로 경제 위기에 놓인 가정이나 1인 가구 등 긴급하게 먹을거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요긴하게 이용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공유냉장고를 운영하지만 수원의 공유냉장고는 관청이 아닌 민간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수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올해 공유냉장고 10대를 추가하는 것이 목표라며 현재 공유냉장고를 설치하고 운영할 기관이나 개인 및 공동체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1월 24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